많은 교육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성적 향상의 비법은 바로 습관의 변화다.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이는 생활 습관부터 과목별 세부적인 공부 방법까지 자신에게 맞는 공부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좋은 습관이 만들어지면은 일단은 조금씩 자기가 나아진다라고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따라서 습관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올바른 습관을 갖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실수를 많이 하는 학생들은 정말 공부 습관이 수학 문제 푸는 습관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자신이 어떤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도 있는 거죠. 꿈을 이루기 위해 성적 향상이 절실했던 진웅군은 자신의 생활 습관과 마음가짐, 공부 방법에 대해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적극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공부를 즐기게 됐다는데, 특히 시험 출제 난이도에 따라 편차가 심했던 수학 성적을 안정적인 상위권으로 양상시킨 진웅군의 공부 비결을 공개한다. 낭만이 가득한 인천의 한 대학 캠퍼스. 진웅군이 친구들과 함께 그림 하나를 놓고 진지하게 대화 중인데, 우리가 구도상 이게 너무 긴 것 같은데 좀 올라가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필요한 미술실기 과제를 하고 있었어요. 미술이 아무래도 아이들 창의력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과목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이들의 꿈을 응원하는 편견 없는 교사가 되고 싶다는 진웅군. 교육대학교에 입학하기까지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교육 봉사를 했을 때 저 스스로 뿌듯하고 뭔가 이 일을 하고 살면 내가 인생이 행복해지겠다라는 확신이 들어서, 물론 제가 이전 학교를 다니면서도 이제 다시 수능을 준비해서 교대를 입학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쉽지 않았어요. 2015년 봄, 성적에 맞춰 대학교에 들어갔지만 대학 생활은 즐겁지 않았다. 하고 싶은 일을 포기했다고 생각하니 미래가 보이지 않았다. 결국 진웅군은 다니던 대학교를 그만두고 다시 수능을 준비, 특히 성적 편차가 컸던 수학 공부에 집중했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의 공부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함으로써 교대 입학이라는 목표를 이뤄냈는데, 과연 진웅군은 어떤 습관들을 개선한 걸까? 공부와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가장 먼저 나쁜 습관부터 점검했다는 진웅군. 먼저 공부 편식이 심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즉, 쉽고 좋아하는 단원의 공부에만 매진하고 어려운 단원은 기피한 것이다. 또한 낮은 수학 점수나 틀린 문제에 얽매여 스스로를 괴롭혔다. 평정심을 잃으니 그 다음 공부도 엉망이 되었다. 문제풀이를 할 때는 생각하는 과정 없이 해설서의 내용만 이해되면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 버렸다. 마지막으로 교과서 읽기를 멀리하고 답찾기에만 급급하다 보니 개념이 부족하여 문제를 틀리는 경우가 잦았다. 과정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결과만을 중시하고 감정에 휘둘려 공부할 때가 많았던 진웅군. 내가 변화해야 된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나쁜 습관을 바꿔나갔다. 이건 제가 문제를 풀다가 어떤 나쁜 습관? 그런 것들을 다잡기 위해서 제가 이제 문제를 풀면서 유의할 점 같은 것들 적어놓은 거예요. 가끔 이걸 쳐다보면서 이런 점에 내가 좀 유의를 해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풀 때 임하기도 해요. 그렇다면 진웅군은 나쁜 습관들을 어떻게 바꿨을까? 첫 번째로 성적 편차를 줄이고 안정적인 수학 성적을 받기 위해 공부를 편식하는 습관부터 바꿨는데, 개선 방법을 살펴보면 먼저 일주일 동안 자신의 공부 스케줄을 바탕으로 집중이 잘 되는 시간, 집중이 잘 되지 않는 시간, 자투리 시간 등을 세세하게 파악하고 정리한다. 이후 이 시간표를 활용해 수학 공부에 임하는데, 집중력이 높은 시간에는 어려운 단원이나 공부하기 싫은 단원을, 집중력이 낮은 시간에는 쉽고 잘하는 단원을 공부함으로써
공부 편식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였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결과에만 집중해 낮은 수학 점수와 틀린 문제에 얽매였던 진웅군. 재수 시절 부모님, 친구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공부에 임하는 마음가짐을 바꿨다는데 틀린 문제를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아야 될 요소가 아니고 이제 내가 앞으로 수능까지 가는 길에 내가 아직 더 배울 점이 남았다. 내가 수능 때 이 문제가 나왔으면 아무래도 수능장에서 틀렸을 텐데 내가 미리 알고 공부를 할 수 있게 됐다. 이런 식으로 합리화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최대한 안 받으려고 노력 많이 했습니다. 특히 틀린 문제나 모르는 문제를 해결할 때 습관적으로 해설지에 의존하고 풀이 과정을 깊게 생각하지 않았던 진웅군. 이 습관을 바꾸기 위해 왜 이 식이 나왔는지에 대해 생각해보며 풀이 과정을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문제만 보고도 해결 과정이 떠오를 때까지 반복 학습,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이런 생각하는 습관은 개념 공부법에도 변화를 주었는데 교재를 안 읽었으니까 개념이 덜 돼 있고 개념이 덜 된 상태로 문제만 이제 주구장창 풀다 보니까 결국은 개념적인 부분이 나왔을 때도 틀리고 초고난도 문제 같은 거 나왔을 때도 결국은 개념적인 부분을 몰라서 틀리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문제 풀이뿐만 아니고 결국은 개념 교재, 그런 교재 읽기도 게을리하지 않는 그런 약점을 찾게 되었습니다. 내가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더 개선할 부분이 있느냐를 계속 생각한다는 것은 공부에 대한 의미, 주인의식을 학생이 가지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따라서 꾸준히 내가 하고 있는 것에 제대로 하고 있느냐, 더 나아질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성찰하고 더 좋은 개선점이 있다면 그것을 다음 공부할 때 적용해보고 또 적용해보면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해보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습관도 더 나아질 수 있는 거죠. 즉 습관은 진화하는 거지 한 번 만들어졌다고 그대로 유지되는 건 아닙니다. 공부에 임하는 자세부터 사소한 생활 습관까지 진웅군은 자신만의 공부 습관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찾은 후 실천. 그렇게 습관의 변화를 통해 꿈을 이뤄냈다. 며칠 후 수학 성적 중위권 이하. 수학 공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멘티 지원자들이 모였다. 수학만 생각하면 걱정이 태산. 모두들 긴장한 모습이 역력한데 과연 진웅군은 멘티 지원자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먼저 학생들이 미리 작성해온 멘티 신청서부터 꼼꼼히 읽어보는 진웅군. 기본적인 수학 성적과 수학 공부법, 어떤 단어를 어려워하는지를 파악했다. 그리고 또 준비한 것이 있으니 제가 공부 습관 체크리스트라고 준비해왔거든. 이거를 일단 지금 여기서 하나씩 작성해줬으면 좋겠어. 습관을 바꾸면 공부가 잡힌다. 진웅군의 수학 공부법의 핵심은 습관 바꾸기. 직접 준비해온 습관 체크리스트를 통해 후배들의 공부 습관 파악에 나서는데 총 20여 개의 목록으로 작성된 체크리스트는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와 동기부여가 되는 목표를 갖고 있는지부터 공부 자신감을 올릴 수 있는 마음가짐과 감정 변화 상태, 생활 패턴, 적합한 공부 방법 등 다양한 측면에서 습관을 파악할 수 있는데 매우 아니다 쪽의 체크 개수가 많을수록 심각한 상황. 멘토의 눈을 사로잡는 체크리스트가 있었으니 석한이는 그냥 공부를 생각날 때만 하는 거야, 그냥? 이게 그냥 생각나면 공부를 하는 이유라도 있어? 개인적으로? 딱히 근데 제가 대학 같은 거 목표가 없어가지고 개헌 그냥 어릴 때부터 세본 적이 없어가지고 너무나도 솔직한 석한군의 답변에 진웅군은 당황했다. 공부를 하고자 하는 열의는 있지만 그냥 학원이나
시키는 대로만 이제 끌려다니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그 친구한테 공부를 자기 주도적으로 했을 때 공부도 충분히 재밌을 수 있다는 것을 좀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내가 선정을 한 친구는 고석한 친구야. 공부 목표도 공부 계획도 세워본 적 없다는 오늘의 멘티. 석한군은 공부의 주인이 되고 싶다. 제가 왜 됐지? 막 저는 솔직히 막 다른 애들 다 막 대학 가고 싶다고 대학 막 확실한 목표도 잡혀 있고 그런데 저는 대학 굳이 가고 싶은 생각도 없다 하고 공부 같은 거 막 계획 세워본 적도 없다 했고 진짜 다 솔직하게 막 말했는데 왜 제가 됐나 싶고 막 제가 또 치킨 사줬는데 이러고 꼬셔서 데리고 온 친구들한테 좀 미안하기도 했고 그랬는데 됐네요. 1차 멘토링을 위해 다시 만난 멘토와 멘티. 본격적인 멘토링을 시작하기 전 멘티의 공부 방법부터 살펴보는데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걸까? 진웅군이 멘티의 문제집을 한참 동안 바라본다. 문제를 풀 때 어떤 식으로 푼 거야? 그냥 보이는 대로 좀 어려워 보이거나 마음에 드는 것만 골라서. 아, 그냥 문제를 딱 보고 이제 마음에 드는 것만? 네. 약간 어려워 보이거나? 여기 문제 풀 때 따로 개념 공부는 따로 안 하고? 학원에서 수업으로만 들었어. 수업으로만 듣고? 공부는 하고 싶을 때 하는 것이요, 문제는 풀고 싶은 것만 푼다는 석한군. 그래서인지 멘티의 문제집에는 푼 문제보다 풀지 않은 문제가 더 많은 상황. 학원에만 의지한 채 수동적으로 공부하고 있었다. 물론 이제 문제를 풀 때 재밌어야 되고 학습 효율을 높이려면 사실 너가 풀고 싶은 문제를 푸는 게 맞긴 해. 근데 이제 아무래도 내가 조금 걱정되는 점은 내가 좋아하는 것만 풀고 내가 안 좋아하는 것을 안 풀게 되면 결국은 너가 좋아하는 것만 잘하게 되고 너가 좋아하지 않는 부분은 취약하게 되는 거잖아. 근데 뭐 수능이나 시험이나 결국은 모든 범위에서 고루고루 나오니까 가리지 않고 이제 골고루 푸는 것도 중요하다고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문제집을 사면 처음부터 이렇게 문제가 쭉 나오잖아요. 그럼 그거 순서대로 이렇게 풀어가는 게 너의 수준이나 어떤 너가 문제집을 풀어야 되는 단계? 그거에 따라 좀 다르다고 생각해. 좀 전체적으로 이게 정리가 안 돼 있는 경우라면 그냥 나는 처음부터 푸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 다양한 문제 유형을 접하고 아, 이건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야겠다. 어떤 그런 개념의 활용? 그런 걸 깨닫는 어떤 몸으로 체화하는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지만 대부분이 다 돼 있는데 딱 2단원, 2단원만 취약하다 이런 사람이 있잖아. 이제 그런 것만 선별적으로 푸는 게 나는 좋다고 생각해. 제가 좀 공부하는 걸 공부하긴 하는데 되게 생각 없이 공부하는 것 같았고 하고 싶을 때만 막 하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또 주변에서 너 이제 공부해야 되지 않겠어 이러는 거 말 한마디만 듣고 공부해야지 이러고 공부하고 그러니까 좀 생각 좀 많아졌죠. 그냥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그 문제 안에서 아, 이런 하위 개념들이 사용되었고 이런 개념들이 사용되어서 결국은 종합돼서 이 문제가 나왔구나 라고 아는 게 중요해. 그래서 결국은 하위 개념을 공부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야. 너가 확률과 통계 어렵다고 했잖아. 근데 이제 확률과 통계 같은 경우도 결국은 이제 순열과 조합 같은 기초 개념들이 확실하면 결국은 이 문제가 나중에 나아갔을 때 결국은 쉽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 그래서 내가 그 하위 개념인 순열과 조합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쳐 줄게. 생각하는 공부 습관으로 만든 진웅군의 순열과 조합 공부법. 혹시 순열과 조합의 기초 개념들 알고 있어? 그 조합이랑 순열 경우에서 그리고 그 순열과 조합의 각각의 하위적인 거. 중복조합 중복순열. 그치? 여기를 보면 알겠지만 순열과 조합은 간단해. 순열 안에는 순열, 원순열, 중복순열, 조합에는 조합과 중복조합이 있어. 그래서 이것들이 기초 개념이고 그래서 순열의 개념이 뭐야?
차례대로 세우는 거. 이제 뭐 여러 개가 있을 때 그 중에 몇 개를 골라서 그것을 순서를 따져가면서 세우는 거지. 네네. 그치? 총 5가지로 나눠지는 순열과 조합의 개념은 알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 중복 허락하여 나열, 원형으로 나열, 순서 생각하지 않고 택하기, 중복 허락하여 택하기 등 핵심을 잘 파악해야 한다. 그래서 여기 한번 순열이라고 써볼래? 네. 그리고 이 개념들은 상하관계나 인과관계를 따져 연결되는 것끼리 묶어 구조화를 시켜 공부할 수 있는데 이게 순열과 조합의 기초 개념들이야. 여기 목차를 보면 결국 이 개념들 여기 맞지? 네. 그래서 너가 이제 이런 개념들을 배웠는데 한번 너가 생각하기에 이 개념들의 어떤 규칙성이나 아니면 이 개념들의 구조성 같은 걸 생각해 봐가지고 너 나름대로 한번 이걸 배치해 볼래? 배열이나? 이거를 배치할 때 여기는 왜 이렇게 떨어뜨려 놓은 거야? 이거는 순열이니까 순서를 생각해야 되고 이거는 순서 상관 안 해도 되니까 다른 개념이라 생각해서? 맞아. 근데 보통 이게 사실 교과서에서 배우는 순서야. 근데 이제 교과서에서는 이 순서들을 배우는 게 맞아. 하지만 이걸 전체로 구조적인 틀로 봤을 때 순열과 조합이 진짜 별개의 소단원. 그러니까 이제 따로 배우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국은 순열의 어떤 연장선상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이거를 한번 구조적으로 바꿔봐라 한다면 나는 이렇게 할 것 같아. 순열과 조합을 한 틀에 놓고 공부한 멘토는 세로가 아닌 가로로 배치. 멘티의 구조도와는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일단 중복 순열하고 순열을 붙여놓은 이유는 뭐라 생각해? 중복 순열이 하위 개념이니까 맞아. 그런 이유로 붙여놨고 원순열도 중복 조합도 마찬가지야. 순열의 하위 개념 중에 원순열이 있고 조합의 하위 개념 중에 중복 조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개는 붙여놓은 거야. 이렇게 순열과 조합을 내가 같이 붙여놓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 내가 이렇게 순열과 조합을 붙여놓은 이유는 순열이라는 큰 틀 안에서 조합이란 게 도출이 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붙여놓은 거야. 만약에 n개가 있었어. n개를 일렬로 나열을 하는데 그 중에 p개가 같아. n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건 어떻게 되지? 경우의 수가? n 팩토리얼이요. 그치, n 팩토리얼이지? 여기에 만약에 그 중에 p개가 같아. 그럼 몇을 나눠야 될까? p 팩토리얼. p 팩토리얼. 맞아. 아마 교과서에서 그렇게 배웠을 거야. n개 중에 p개가 같으면 p 팩토리얼을 나눠야 된다. 이것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다. 근데 p 팩토리얼을 왜 나누는 건지 알아? 같은 거여서 순서가 딱히 상관없으니까. 맞아. 핵심은 그거야. 같은 건데 같은 것이 결국은 순서가 상관없기 때문이야. 핵심은 이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될 거는 이게 같네? 같으니까 이 식을 써야지가 아니고 이 식을 쓴 이유가 같은 것이니까 순서가 상관이 없어서 이 식을 쓴 거야. 문제에서는 정확히 같은 것이 아니더라도 순서가 상관없으면 결국 이 개념을 쓸 수 있는 거지. 이렇게 기초 개념들을 이렇게 나눠봤어. 근데 결국 문제가 주어졌을 때 이 문제에는 이 기초 개념들 중에 어떤 개념을 써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어떤 개념을 써야 되는지를 판별하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판별할 수 있는 3가지 기준점을 가져왔어. 일단 처음에 순열 쪽인지 조합 쪽인지를 판별을 해야 돼. 내가 아까 순열과 조합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라 했지? 순서가 상관 있고 없고. 그치. 첫 번째로는 순서의 유무를 판별을 해야 돼. 두 번째로 이제 순열과 중복 순열, 조합과 중복 조합, 이 둘의 차이점은 뭐라고 했었지? 중복이 가능한지 아닌지. 그치. 그것이 중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로 나눈다고 했지? 중복 유무야.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뭐가 나왔지? 원순열이요. 그치. 원순열이 남았지. 그래서 사실 조합 같은 경우는 1번과 2번 과정으로도 어떤 걸 적용해야 될지 나와. 하지만 순열 같은 경우는 원순열이란 따로 적용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3번째로 판별을 해야 되는 게 있어.
회전에도 순서의 배열이 동일한지 아닌지를 따져보면 돼. 그래서 만약에 순열까지 왔을 때 이게 회전에도 순서의 배열이 동일해. 동일한 게 있어. 그럼 그게 원순열로 가는 거고 아니면 그냥 순열을 사용하면 되는 거야. 이해가 갔니? 네. 구조도와 규칙을 활용해 순열과 조합 확실하게 푸는 방법. 첫 번째, 순서 유무에 따라 순열인지 조합인지를 판단한다. 두 번째, 중복 허락 유무에 따라 순열인지 중복 순열인지 조합인지 중복 조합인지 판단한다. 세 번째, 회전에도 순서 배열이 동일하다면 원순열의 개념을 가지고 접근한다. 문제를 한번 읽어보자. 흰색 깃발이 5개가 있고 파란 깃발이 5개가 있는데 일렬로 나열하는 거야 일단. 근데 중요한 게 양 끝에는 흰색 깃발이 놓여야 돼. 단 같은 색 깃발끼리는 서로 구별하지 않는다라고 써놨는데 같은 색 깃발끼리는 서로 구별하지 않는다를 왜 써놨는지 감이 잡히니? 네. 왜 써놨을까? 같은 것끼리는 순서를 딱히 신경 안 써도 되니까. 문제의 내용은 쓸데없는 정보는 주지 않아. 말로는 같은 색 깃발끼리는 구별하지 않는다고 써놨지만 결국 이 속뜻은 같은 색 깃발끼리는 순서를 상관 않고 놓겠다. 그러니까 순서가 상관없는 것이다 라는 걸 말해주는 거야. 그럼 이제 이것을 염두에 두고 한번 풀어보자. 일단 흰색 깃발 2개가 양끝에 놓여야 돼. 그러면 이렇게 10자리가 있다고 했을 때 일단 이 자리랑 이 자리는 흰색이지. 네. 이 2개는 흰색이야. 그럼 고정됐어. 그럼 이제 흰색이 몇 개 남았어? 3개요. 맞아. 흰색이 3개 남고 파란색이 5개가 남았지. 흰색과 파란색을 결국은 2개를 섞어서 막 나열을 해야 돼. 그러면 결국 흰색과 파란색을 다 같이 썼을 때 순서가 결국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필요해요. 필요하지. 그래서 일단은 순열 쪽이야. 자, 그리고 이 흰색과 파란색이 깃발이 딱 8개가 있는데 이미 썼던 깃발을 다시 쓸 수 있을까? 다시 쓸 수 없을까? 쓸 수 없어요. 쓸 수 없지. 수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중복 유무는 안 써. 그래서 이쪽이야. 자, 여기서 일렬로 나열을 했다고 했어. 그럼 이게 회전이 가능할까? 회전 아니요. 회전이 안 되지. 그래서 이건 그냥 순열을 쓰면 돼. 이렇게 이해한 개념을 구조화하고 풀이 규칙을 정한 후 문제를 접하니 복잡한 서술형 문제도 간단 명료하게 파악됐다. 만약에 그 방법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이제 처음에 개념 공부를 할 때는 정말 좋은 도구. 근데 응용이라는 버전에서의 문제풀이에서는 적합하지 않아요. 그건 기초를 쌓을 때만 할 수 있는. 단어 하나 달라져도 완전히 새로운 문제가 되고 한 문제에 대해서도 풀이법이 굉장히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과목보다도 혼자서 자습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단원이 순열 조합인 것 같아요. 네. 미분 배우고 나면 강의 듣고 나면 문제 풀려요. 근데 순열 조합은 절대로 안 그래요. 네, 꼭 그 단원 특성을 알고 공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되게 내 공부에 즐거움을 주기 위해 했던 습관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항상 공부가 끝나고 나면 나한테 보상을 줬던 것 같아. 그래서 우리도 오늘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우리한테 보상을 주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사주시는 거예요. 사주지. 진웅군은 멘티가 스스로 공부 계획을 짜고 그것을 지켜나가면서 성취감을 얻는 습관을 갖도록 세심하게 알려줬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책상에 앉아 오늘 배운 것을 복습해보는 석한군. 문제 옆에 순열과 조합의 구조도를 그려가며 개념을 찾고 풀이 과정을 생각하며 풀었다. 문제 풀 때 단순 계산이 아니라 그냥 생각하면서 문제 풀게 되니까 실수 같은 것도 주는 것 같고 막 중복인지 아닌지 평소에는 문제 풀 때 많이 헷갈렸는데 이제 좀 더 수월하게 문제 풀 수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계속하면서 형이 말해주신 방법보다 좀 더 저한테 맞춰서 방법을 바꿔가고 좀 싶어요. 석한군은 멘토링을 통해 시켜서 하는 공부가 아닌 스스로 하는 공부의 즐거움을 조금이나마 알게 됐다. 한번 검사 좀 해주세요. 알았어.
멘토에게 자신 있게 문제집을 내미는 석한군. 당당함이 얼굴에 가득한데 자세히 살펴보니 빠진 문제 없이 직접 구조도를 그려가며 꼼꼼하게 문제를 푼 멘티. 석한군의 노력이 엿보인다. 내가 알려준 이런 방식대로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아. 근데 아무래도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지치기도 하고 그러잖아. 그리고 이제 지루하기도 하고. 그래서 나는 이제 공부를 그나마 좀 재밌게 하기 위해서 내가 활용했던 습관이 몇 가지가 있어. 일단 첫 번째로는 공부 끝나고 나서 이제 나한테 적절한 보상을 주는 거야. 예를 들면 저번 멘토링 때 우리 끝나고 고기 먹은 거 기억나? 네. 그치?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한 만큼 뭔가 나에게 스스로 보상을 주는 거지. 두 번째로는 일단 문제를 풀 때 쉬운 문제부터 단계적으로 푸는 거야. 그러니까 너가 개념 공부를 했어. 그럼 이제 거기서 예제로 접근을 먼저 하는 거고, 그 다음엔 기초 문제, 중간 문제, 상위 문제,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실력을 키워가면서 공부에 즐거움을 주는 거지. 그러니까 너가 만약에 개념 공부를 했는데 갑자기 어려운 문제를 풀었어. 그럼 안 풀리겠지. 네. 공부가 재밌겠어? 어렵기만 하면 재미가 없죠. 그치, 재미가 없지. 그래서 단계적으로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하다 생각해.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가 스스로 거기에 예제를 만들어 봤던 것 같아. 그러면 예제를 만든다는 게 뭐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조합을 예시로 들어보자. 자, 조합의 정의가 서로 다른 N개에서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알개를 택하는 거지. 너 연예인 누구 좋아해? 저 트와이스 좋아해요. 트와이스 좋아해? 트와이스가 9명이지. 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예제를 만들어 보는 거야. 트와이스 9명 중에 너가 3명을 택해서 놀이공원에 데려갈 수 있어. 그치? 9명 중에 3명을 택해서 놀이공원을 데려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너가 문제를 만들어 보고 풀어보는 거야. 이런 예제를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한 번 더 개념에 대해 돌이켜보고 학습할 수 있는 그런 학습 효과도 얻을 수 있어. 이게 공부 습관이나 공부법이란 게 딱 정해진 건 없거든. 결국은 이제 너한테 맞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뭐 나한테 배운 그런 습관이나 공부법 같은 걸 참고를 해서 이제 어떤 너만의 공부법과 공부 습관을 만들었으면 좋겠어. 꼭 너가 원하는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어. 수고했어. 공부하는 습관을 들여서 하면 학교나 학원에서 내주는 숙제만 무작정 따라가는 것보다 좀 더 공부의 효율성이나 체계성도 생기고 스스로 공부하면서 되게 개념 같은 거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도 많아지고 그래서 전 되게 좋았어요. 습관은 곧 자신과의 약속이자 꿈을 이뤄내는 밑거름이라고 생각하는 진웅군. 당장 큰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그는 자신과의 약속을 지켜나가려고 노력한다. 학생들에게 좋은 습관을 줄 수 있는 그런 교사가 되고 싶어요. 아이들의 꿈을 지켜주는 멋진 교사가 되길 응원한다. 그들은 알고 싶지 자꾸만 사소한 듯한 까지 제가 더 못하는데? 작은 어둠 속에